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현지답사와 부동산 공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 확인하는 방법과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왠지 딱딱하죠.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장부나 대장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 그리고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공시나 발급을 하는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대법원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현황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 등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는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장부는 대부분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는 것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크롬을 이용하면은 조회나 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는 정부24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죠. 정부24 포털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색창에 건축물 대장 조회하겠습니다. 정부24 포털이 나오죠. 클릭 했더니 정부24 포털이 나왔습니다. 정부24 포털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회원가입 안 하고도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은 중요한 서류는 본인 인증이 돼야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도 깔아놓고 이런 작업을 사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중간쯤에 오면은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을 이용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등록 등본 여러가지가 있죠. 토지대장, 지방세 납세 증명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청에 가서 신청하는 대부분의 서류가 여기에 다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축물 대장을 찾았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신청하기가 나와요. 신청하기.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회원 신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 이렇게 돼 있고 건축물 소재지가 있어요.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단독 건물에 대해서 조회를 할 텐데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주소에 대해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대장 구분에 가면은 일반 단독주택, 집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집합이 아니고 단독이에요. 일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일반 건축물, 동명칭 없음, 근린생활시설. 자, 선택.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맨 위에 게 해당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문서 출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떴네요. 건축물 대장 이렇게 떴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화면을 닫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외에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는 어떤 비슷한 로직에 의해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만 1,050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절차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종합정보를 입력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 떴습니다. 클릭.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인데 이거는 서울만 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주소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더니
자, 5개 항목이 이렇게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조금만 본다면은 기본 정보,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토지 이용 계획, 개별 공시지가, 이 5개 항목이 조회가 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화면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부동산 공부를 볼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대장에 보면은 지목란에 용도가 기입되어 있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도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전 국토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는데 토지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고 일조권 사선 적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에 접하는지 확인하고 막다른 도로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하는 땅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의 지역 지구 등 항목에 도로 접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로 접합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행정 분리비로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에 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m 이상 막다른 도로는 도로폭이 6m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천면 상단에 붉은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말미에 보면은 그 사유가 나와 있어요.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의 경우 5회 이내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제는 이행될 때까지 수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고 LH 전세주택으로 이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의 용도가 확연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 연도, 용적률, 건폐율, 건축 면적, 구조, 주용도와 각 층별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사무소, 주택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된 경우 외관상 상가로 보여도 주의를 요합니다.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비교하면 대지 면적과 토지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차이는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대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도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토지와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또 건축 허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필지와 서로 침범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과거에는 건축 연한이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인접주택이 인접필지의 경계를 넘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고 하는데 거래할 당시에는 필지가 반듯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막상 계약을 해놓고 나니까 옆집 건물이 내 필지로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축하는데 대단히 큰 제약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측량까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오차를 줄이고 사전에
계략적으로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적 편집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지도로 보면 건물의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확인하기 어렵죠. 지도 우측 상단에 있는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은 일반 지도 위에 지적 편집도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과 지적도가 겹쳐져서 나오죠.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필지와 건축물이 이격도가 큰 경우에는 실제로 건물이 그 필지를 침범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화살표된 세 곳은 건축물이 주변 옆 필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실제로 측량을 하면은 이 세 필지는 옆에 건물이 주변 인접 필지를 침범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변 지역의 주택이나 토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토지계획 이용 확인원을 공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처럼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인증서만 있으면 웬만한 자료는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자,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옆에 부지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발전 시설 부지일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는데 가처분이나 경매 기입 등기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또 등기부에 보면은 현 소유자의 매입 가격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는 시기별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그 이전 가격을 알아보고 거래 대상 부동산과 그 가격 적합성을 시기별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거래가액과 상당한 괴리가 있죠. 다만 유사지역과의 가격 비교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여건, 감정평가, 세금 및 의료보험 산정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부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서 물건의 물리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의 법적인 상황을 체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본질과 현황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